소리,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좋아하는 노래,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세상을 가득 채우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진동입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물리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속삭임 소리랑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로켓 발사 소리.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과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소리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 먼저 음파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부터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소리의 힘은 어떻게 재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앰뷸런스 소리는 왜 다르게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가 우리 생활 속 기술에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모든 소리들의 근본적인 정체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음파입니다. 음파라는 게 그냥 에너지가 슝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 분자 같은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막 앞뒤로 떨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툭 치고 걔가 또 옆 친구를 툭 치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학적 파동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분자들이 떠는 방향이랑 파동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란하게요. 그래서 이걸 종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 용어에서 막 폭발음이 들리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는 좀 그렇죠. 소리는 전달해줄 입자가 없는 진공에선 아예 퍼져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엄청 달라져요. 물속에선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빠르고요. 단단한 강철 같은 데서는 말도 못하게 빠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리의 속도, 그러니까 상온 공기 중에서 초속 343m 정도 되는 건 일종의 기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린 그냥 본능적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느끼는데 물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딱 정해서 잴까요? 과학에서는 소리의 힘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특정 면적에 음파가 얼마나 쾅 하고 에너지를 쏟아붓는지를 재는 거예요. 단위는 제곱미터당 와트, W per 제곱미터를 쓰고요. 여기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랑 귀 아파하는 소리랑 그 에너지 차이가 무려 1조배래요. 1조배! 우리 귀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1조배나 차이 나는 걸 1, 2, 3 이렇게 숫자로 쓰려면 정말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똑똑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데시벨이라는 로그 스케일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곱하기로 커지는 걸 더하기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100배, 1000배를 10, 20, 30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죠. 덕분에 그 1조배의 범위를 훨씬 다루기 쉬운 숫자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를 기준점 0데시벨로 딱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일상 대화가 한 60데시벨쯤 되는데 이게 기준보다 100만 배나 센 소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귀가 아프기 시작하는 120데시벨은 바로 그 1조배 센 소리인 거고요. 데시벨 덕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가 크고 작은 강도만 있는 건 아니죠. 높고 낮은 높이도 있잖아요. 이건 바로 주파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스펙트럼은 과연 어떨까요? 헤르츠는 1초에 몇 번이나 진동하냐 이걸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사람은 보통 20헤르츠의 아주 낮은 소리부터 2만 헤르츠의 꽤 높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귀가 모든 주파수를 똑같이 잘 듣는 건 아니래요. 특히 사람 목소리가 주로 있는 2000에서 5000헤르츠 사이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진화했다는 사실. 재밌죠? 그래서 음향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음파가 있고요. 이거보단 낮은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나 느끼는 초저주파음, 그리고 박쥐나 돌고래가 쓰는 우리가 못 듣는 아주 높은 소리인 초음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제는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경험해본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움직이는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서 다가올 땐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가 휙 지나쳐서 멀어지면 소리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다들 받아보셨죠?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명백한 물리 현상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도플러 효과에 숨어 있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앰뷸런스가 다가오면서 자기가 내는 소리의 파도를 막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귀에 도달하는 음파가 촘촘하게 압축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고 소리도 높게 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멀어질 땐 어떨까요? 음파를 뒤로 쭉 늘어뜨리면서 가겠죠? 그럼 음파가 듬성듬성해지면서 주파수가 낮아지고 소리도 낮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의 핵심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음파의 물리학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쓰여서 놀라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못 듣는 소리, 초음파가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요. 병원에서 뱃속 아기 모습을 보는 것도 초음파고요. 배나 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 지도를 그리는 소나 기술도 초음파를 씁니다. 심지어 일부 구형 카메라에서는 이걸로 거리를 재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기도 했대요. 사실 이게 박쥐나 돌고래가 깜깜한 곳에서 길을 찾고 먹이를 사냥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처럼 음파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결국 음파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데 꼭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와도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코끼리처럼 낮은 소리를 듣는 귀랑 박쥐처럼 높은 소리를 듣는 귀가 다 있다면? 과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통과 정보가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